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건물, 아니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문제, 바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혹시 내가 사는 집도 불법일 수 있을까? 에이, 설마 내 집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게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도 없이 그냥 건물을 짓거나 마음대로 구조를 바꿔버리는 걸 말해요. 이게 그냥 베란다 좀 넓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역 설정, 구조 안전, 특히 소방 안전 같이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법규를 어기는 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4만 7,726. 이게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전국의 위반 건축물 숫자입니다. 무려 15만 동에 가깝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심지어 이건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대체 이 15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대한민국의 위반 건축물 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위반 건축물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정말 꾸준히, 아주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2015년에 9만 동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15만 동이잖아요. 매년 평균 5천에서 6천 동씩 새로 생겨났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위반 건축물들 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이 33%, 경기도가 27%, 이 둘만 합쳐도 전체의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많이 사는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거대한 빌딩이나 상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의 절반 이상, 56.5%가 바로 우리가 사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작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법 건물이 많다는 게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건물들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혹독하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집이 위반 건축물이라서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요. 정말 최악이죠. 또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이전 주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새 주인이 또 안고 매년 수백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 좀 보세요. 계약할 땐 멀쩡했는데 몇 달 뒤에 위반 건축물이 됐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이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할 땐 합법이었다가 갑자기 불법이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문제가 있죠. 바로 안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걱정되냐고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구조 안전을 꼽았어요. 당연하죠. 허가도 안 받고 막 뜯어 고친 집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불법이 판을 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나쁜 집주인 몇 명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더 이득인 구조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경제학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1년에 48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근데 걸려서 내는 벌금, 즉 이행 강제금은 200만 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벌금 내고도 280만 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이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기는 게 돈이 되니까요. 사람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보면 80% 이상이 처벌보다 이득이 더 크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도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투트랙 전략인데 하나는 이미 지어진 위반 건축물들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는 아예 새로운 위반 건축물이 생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양성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이번 한 번만 합법적인 건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입자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좀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새로운 위반을 막기 위해서 좀 현실에 안 맞는 낡은 규제들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저 일조권 규제예요. 예전엔 건물 높이가 10m만 넘어가도 바로 깎아내야 해서 저렇게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유혹이 컸던 거죠. 이걸 17m까지는 수직으로 올릴 수 있게 바꿔서 애초에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집계약할 때 건축물 대장을 꼭 보여줘야만 하고요. 누구나 쉽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웹사이트도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법을 저지른 원래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고요. 이제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피해를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한방, 바로 단속과 처벌 강화입니다. 까짓것 걸리면 벌금 한번 내지 뭐, 이런 생각 이제는 절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 AI가 항공사진으로 싹 다 분석해서 불법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고요. 한 번 걸리면 고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훨씬 무거운 벌금을 때립니다. 불법을 도운 건축사나 시공업자까지 같이 처벌하고요. 한마디로 불법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혹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땐 무조건 건축물 대장부터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곧 나올 미반 건축물 정보 사이트나 앱도 꼭 활용하시고요.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걸려도 그만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AI라는 새로운 기술과 훨씬 강력해진 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조치들이 수십 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불법 건축이라는 관행을 정말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건물에 대한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